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큰일 났습니다. 지금 대장동이 문제가 아니고 변호사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로 이른바 돈 내고 북한 가려고 했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여기 쌍방울이 관련돼 있고 쌍방울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뭐 이해찬 전 민주당 고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쌍방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 98억 4천만 원, 이 돈을 이제 제공을 하고 뇌물로 주고, 정확하게 말하면 뭐 공여다, 제공이다 이런 말 하니까 뭐 그럴듯하게 마사지가 됩니다만, 뇌물로 줬다는 뜻이죠. 북한 뭐 김영철한테 주고 뭐. 이제 그러한 돈들이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그 돈이 누구한테 실익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되죠. 쌍방울도 실익이 있고 이재명도 실익이 있고, 양쪽이 윈윈. 북한은 100억 원을 꿀꺽 했으니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이재명은 사실상 자기 포켓에 돈이 들어온 건 없는데 무슨 죄가 성립될 수 있느냐? 바로 제3자 뇌물죄. 이게 이제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신뢰로 더 멀리 갈 것도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하고 그 다음에 최순실 씨. 이 관계도 최순실 씨가 여기 주도하고 있는 동계 뭐 스포츠 센터에 삼성이 겨우 16억 원을 이것도 스포츠 센터에 지원을 했어요. 북한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스포츠 센터에. 그런데 그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를 경제공동체다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한테는 경영승계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서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것 아니냐. 묵시적 부정청탁. 이게 이제 성립됐다고 봤던 겁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그래서 유죄 이렇게 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순실, 이 사람들이 그 부분에 관하여 유죄였으니 이제 이재명, 김성태, 뭐 이화영 이런 사람들은 그보다 10배, 100배 유죄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유죄라면, 그렇다면은 이재명과 김성태와 이화영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 안부수 아태위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검찰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 그러니까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했던 스마트팜 비용 대납,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이건 뭐 이 아리송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단어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딘가 비밀리에 뭐 이면 합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김성태 쌍방울 실소유주가 검찰에서 명백하게 다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800만 달러 갔다 북한에. 본인한테 크게 유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환관리법 위반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임직원들을 통해서 그것을 달러로 바꾸고 또 중국으로 옮기고, 그래서 거기에서 북한 사람들 손으로 넘겨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지금 뭐 외환관리법 위반, 남북협력에 관한,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뭐 법률 위반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고, 800만 달러는 이제 팩트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돈이 다 경기도를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쓰였다고 결론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형법 130조를 보면은 제3자 뇌물 제공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하거나 약속만 해도 5년 징역이다. 그러니까 100억 원, 800만 달러를 북한 사람들 손에 옮겨주거나 혹은 옮겨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혹은 800만 달러를 좀 북한에게 줘라 라고 요구만 했거나, 그러니까 요구만 했거나 약속만 해도 제3자 뇌물죄인데, 이번 케이스 이재명 김성태 쌍방울 이 케이스는 약속만 하거나 요구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100억 원이 저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 사례를 보면은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이곳이 이제 제3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작 16억 2,800만 원을 줬는데, 기부했는데 후원했다고 볼 수 있죠. 후원이라고 쓰는 표현이 맞겠네요. 삼성의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를 했습니다. 아니,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저희 이 경영 승계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 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법원은 비록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시 삼성그룹으로서는 가장 당면한 숙제였기 때문에 그 숙제를 해결해 주십사라는 의도로서의 16억 원을 후원했을 것이라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묵시적, 참 정말 묵시적이랍니다. 묵시적. 말 안 해도 서로 왼쪽 눈만 찡긋해도 알게 되는 그러한 청탁과 대가의 오고감. 묵시적 부정청탁이다. 그때도 1심은 무죄. 이걸 어떻게 묵시적이라는 것이 죄가를 물을 수 있는 거냐. 사람 마음까지 다 들어가 보는 관심법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재판관이 궁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아무튼 1심은 무죄였는데 2심은 유죄,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2심 재판관의 선고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부정한 청탁의 대상 또는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 실질적으로 입에다가 저희 이 경영 승계를 할 수 있도록 매달 며칠에 뭐 주식이 어떻게 오고 가고 하는데, 그때 좀 청와대가 좀 잘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다.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 그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 경영 승계가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완료가 되건 안 되건 그건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묵시적 청탁의 범위를 그 당시에 우리나라 법원이 크게 봤던 겁니다. 김성태 회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 경협 사업을 통해 재벌급으로 발돋움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김성태 이제 회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제 가장 법률적으로 핵심이 부정청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있었죠. 쌍방울로서는 여러 가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얘기하는 재벌급으로 올라가는 일. 그 다음에 북한의 이 광물 자원을 독점적으로 발굴할 권한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를 제치고 경기도가 이제 우뚝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런 대가를 얻는 것. 대북 사업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래서 김성태가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서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이종혁 부위원장 만나고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들 만나고 이제 이러면서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주가가 2,650원이던 것이 9,140원까지 뛰어오릅니다. 무려 3.5배 이렇게 뛰어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주식이 4배를 오르면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 쌍방울 입장에서 보면 고작 액에게 100억 원 써놓고 수천억 원의 이득을 얻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 액수가 좀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주가가 4배를 뛰면 우리 쌍방울 나노스 그룹 우리의 뒤에는 북한이 이걸 거들어주고 있고 경기도가 후원하고 있고 이것보다 탄탄한 회사의 미래 전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100억 쓰고 1,000억을 얻었다고 하면 10배 장사를 한 겁니다. 쌍방울 입장에서. 이재명보다 김성태가 훨씬 벌이가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은 어떤 실익을 얻었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2018년, 2019년 문재인 정권의 평화 무드를 등에 업고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대북 경협 사업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했다. 최문순 지사가 이끄는 강원도를 제치고 경기도가 이제 대북 사업에서 선도적인 지자체로 우뚝 서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것은 대통령 후보로 발돋움하고 있던 이재명에게는 민주당 대선 주자로서의 필수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결과가 됐던 겁니다. 평화 코드를 당 안팎에 각인시켰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를 우군으로 만드는 정치적 이익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경기도가 대북 협력 사업에서 선도주자로 발돋움하면서 바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하고 서로 정치적인 우군 사이가 됐다. 근데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찬 개인 이화영 의원 국회의원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화영 이사장이 곧바로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화영만 간 것이 아니라 신명섭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상임부회장을 하고 있었던 신명섭 이 사람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대북 사업에서 선도적 지위를 차짐과 동시에 이해찬 대표가 이끌고 있었던 그 밑에 있었던 이해찬계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 그리고 신명섭 이런 사람들을 경기도의 핵심 요직으로 딱 앉혀놓고 대북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이런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찬 대표는 2018년 말
해경궁 김씨 논란 등으로 자진 탈당을 요구받던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사이를 중재를 하고 2021년에는 이재명 지지 전국 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의 발족을 주도를 했다. 그러니까 당내 입지가 탄탄하지 못했던 이재명 입장에서는 쌍방울을 등에 업고 대북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뭐 돈이 넘어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찬 대표를 등에 업을 수 있는, 그래서 당내의 그 부실했던 입지를 보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실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이런 검찰의 수사,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신작 소설이다, 그러고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소설을 썼는데 인기는 없을 것이다, 그러고 있는데 오늘 한 신문이 그런 만평을 실었더군요. 소설은 소설인데 다큐멘터리야. 전부 다 팩트에 입각한 다큐멘터리다. 남북 교류 행사에 쌍방울이 수억 원을 지원을 했고 그걸 총괄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이고, 이화영은 이미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고, 또 그 막대한 돈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것이 김성태고, 그런데도 이재명은 나의 쌍방울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 그랬다는데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다, 뭐 기억나지 않는다 그랬다가 술 먹고 있는데 전화해서 바꿔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라도 혹시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한 걸로 드러날까 봐 다 한 자락씩 깔아놓는 겁니다. 술 먹고 통화를 한 것 같다, 그런데 기억나지 않는다. 좀 어떻게 보면 비겁하죠. 대장동 때도 그랬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몰랐던 사람이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제 그랬던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북한에도 가지 못하고, 이제 그래서 쌍방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노스의 이 주가가 폭등을 함으로써 이제 이득을 얻은 그런 실익이 있겠으나, 그러나 북한의 광물 자원을 채굴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가 이재명한테 따질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100억 원이었었는데 뭐 그렇게 장담하던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응? 그리고 북한에도 가지 못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 이화영 지금 킨텍스 이제 대표인데 그 당시에 경기도 평화부지사, 아니 김성태 회장 잠깐만,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한테. 그랬더니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민주당 대표가 되면 쌍방울은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비록 북한에는 갔다 오지 못했지만 두고 봐, 내가 인천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당대표가 되면 그때 쌍방울이 말이야, 가만히 좀 기다리고 있어봐, 그때 쌍방울이 억울한 일이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